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 또 뭐 시장 전체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좀 시장이 좀 눌림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최근 들어서 좀 너무 급격하게 너무 빨리 올랐던 게 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좀 정말 뭐 중간 없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평소에 한 2에서 5% 정도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 거면은 지금은 5에서 10%, 뭐 10%는 우습게 좀 그런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 홀로 지금에 대한 시장 흐름에서 중심을 잡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심을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좀 시황 영상 좀 체크하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지금 어쨌든 변동성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방향성만 크게 문제 없이 좀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변동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자, 이격이 영원히 벌어지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건데,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업종별 해가지고 지금 코스피 보시면은, 자, 이게 최근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좀 해주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추세를 타고 가고,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대형주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양호하게 이격을 맞춰가는 부분이어서 좀 그래 오케이. 그런데 지금 LG전자라든지 이런 최근에 좀 젠슨랑 관련된 부분, 요게 지금 보시면은 이격이 이렇게 좀 벌어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게 필연적으로 이게 언제 꺾일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격을 맞춰가는 관점에서 한 30만 원 가격대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모여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삼성전기 역시나 200만 원 돌파 후에 너무 여기서 사실 120만 원에서 좀 더 기면서 가면은 이게 길게 롱으로 가겠지만 빨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방향성에, 자 보시면은 이격이라는 게 요거 지금 5일선 지금 급격하게 기울기가 이렇게 좀 확 벌어진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갔으면 지금도 상승 추세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빨랐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 180만 원 선에서 모아지고 다시 한번 200만 원 돌파하는 그런 트라이, 그렇게 200만 원 트라이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지금 뭐 삼성 SDS 같은 거는 좀 제외하고, 그리고 LG노트도 같이 봐야 되겠죠. LG노트 역시나 스무스하게 잘 추세를 타고 잘 가고 있던 상황에서 빨랐어요. 푹 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원래 추세를 타고 요 흐름에 지금 도달했어야 되는 건데 빨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빠른 거는 저는요, 물론 어느 정도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봅니다. 현대오토해버 역시나 지금 빨랐던 상황에서 지금 70만 원, 80만 원에서 지금 이렇게 좀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그래도 좀 추가적인 다음 방향성을 봤을 때 지금 수급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LG전자가 너무 안 갔기 때문에 더 그 상승 탄력이 컸지만, 그래도 현대차 그룹주가 사실 젠스상이라든지 깜보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해가지고 피지컬 AI 쪽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보니까 뭐 토요타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좀 나와주고 예상치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좀 잡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롭게 좀 턴하는 종목에 대한 발굴인데, 일단은 LNC바이오 관련된 부분입니다. LNC바이오 하면은 여러분 사실 제어도 이전에 좀 많이 여러 번 좀 언급을 하면서 사실 기억이 좋은 기억이 많아요. 리투 관련된 부분, 뭐 이전에는 리쥬란으로 해가지고 파마리 서치가 작년에 정말 꿀 빨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딱 피크아웃 되니까 거기서 딱 꺾이는 건데, 메르시바이 같은 경우 이제 리투, 그쵸, 리쥬란보다 뭐 여러분이 혹시라도 피부과를 정말 시술을 좀 다니거나 좀 이제 여유가 있어서 좀 피부과를 좀 자주 관리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이 리투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프다고는 합니다. 몰라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효과는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캐파 증설 등 해가지고 중국 쪽, 그리고 매출에 대한 상향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어쨌든 이런 거는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익률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컵데이 관련된 뭐 요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로 한번 안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고유명사가 되어가는 리투, 그쵸, 뭐 엘라비의 리투 중심 분기별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과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본업과 수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중국에 어느 정도 좀 수출이 좀 이어지고 있는지까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제가 꾸준하게 좀 운영하고 있는 좀 투자하는 러너지 코드블랙 텔레그램 채널에서
리포터 역시나 좀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성장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도 역시나 마침 최근에 좀 급격하게 좀 상승했던 연초 대비해서 오랜 기간 1, 2, 3 약간 3개월 가량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 이 흐름에는 테크주는 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지금 기회 비용이 좀 있었지만 드디어 지금 수급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이중바닥 터치 후에 돌리면서 요 저항대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가격대로 시작점을 봤을 때는 자, 아직까지 매물 두텁죠. 9만 원까지 대한 매물에 과연 이렇게 좀 뭐 흔들든 말든 해가지고 소화해서 안착됐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10만 원 요 가격대까지.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6월 지나고 하면은 바로 또 2분기 좀 실적 시즌이 좀 도래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좀 볼만하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뽑아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반도체 소부장은 역시나 좀 워닝 IPS라든지 VM 그리고 테스, 요즘 좀 전공종 애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PSK도 지금 홀딩스가 후공정이면 PSK가 전공정이잖아요. PSK 역시나 좀 디램이라든지 중국 쪽 그리고 인텔에 대한 수요 등 증가하면서 꾸준하게 좀 오늘 신고가, 심지어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저는 그러니까 대덕전자도 그랬지만 이렇게 추세를 이격을 맞춰서 가는 거는요 쭉 롱이에요, 롱. 그리고 나서 요거 단기간에 지금 대형주 강세로 해서 눌렸지만 지금 빠르게 요거를 회복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가 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에서 과연 14만 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에 대한 거를 꾸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수급이 다 빠지지 않고 척척 그냥 차곡차곡 쌓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뷰를 갖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닐링 쪽에서 SP도 이게 또 약간 쉽진 않아요. 요 종목도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고, 뭐 하나마이크는 역시나 뭐 수급 다 안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4만 원, 요 언저리에서 좀 물량 모아가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5만 원 돌파 그런 뷰를 잡고 가는 거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바로 소캠이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베라루빈에서 소캠 탑재량 축소, 이게 베라루빈이 그냥 엔비디아 거죠. 소캠이 탑재량 축소가 주식시장이 좀 화두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요것도 있었고, 뭐 브로드컴에 대한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도 있었고, 실적이 안 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POR이 약간 변경되었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텀시 해가지고 이제 메모란드체 LPDDR5 그리고 단품의 소캠 합상 공급량은 26년에 180억 기가바이트에서 2027년에 290억, 그래서 성장할 것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전망치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TM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집중할 만하고 지표 추락이 이어질 것이다. 노이즈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네요. 그래서 이제 탑재량 축소 결정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 심각한 공급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죠. 공급 부족에 대한 슈값이 연격하게 좀 딸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스템 스펙 이제 다운그레이드 차원에서의 변화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과다한 우려를 할 이슈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쨌든 노이즈에 의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젠슨항이 방안을 통해서 이제 LG전자가 과연 이 다음 그림을 그래서 갈지, 그거는 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오늘 당일 변동성을 활용하는 건 되겠지만 약간 오버나이트 쪽 부담스럽긴 하죠. 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우리가 고려해서 볼만하다. 그리고 뭐 LG CNS라든지 똑같죠. LG노텍 아까 봤듯이 그런 부분이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좀 많이 낙폭이 좀 나와주는데 이것도 13만 원 언저리에서 잡고 기술적 반등. 사실 지금 LG전자 요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것들, 이것들이 사실 어디냐, 현대총 제외하고 또 뭐 있지?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까지 최근에 만들어 놨던 고점 있죠. 고점 완전 신고점 요거를 사실 돌파할 거라고에 대한 무게를 두고 보진 않아요, 저는. 다만
빨랐던 만큼 이격 조절이 빨랐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의 기술적 반등에 대한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현대 쪽은 좀 달라요. 현대 쪽은요 좀 추세적으로 어쨌든 중심을 좀 잡고 꾸준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보는 뷰고, 지금 또 실적 시즌이라든지 지금 약간 눌려 있는데, 제가 뭐 오늘 보고서도 뭐 EV 쪽에 대한 뭐 점유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나왔는데, 어쨌든 ESS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 이중 반응 만들었죠. 그리고 아래 거로 되고 수급 안 빠지고, 오히려 저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흐름 60만 원 기준으로 좀 위아래 변동성을 보면서, 사실 여기서 빨리 70만 원 돌파 후에 이렇게 안착될 줄 알았는데 뭐 한 번 더 돌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크게 돌려서 간다라는 걸로 무게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만 원 기준으로 언더 있을 때 좀 추가 대응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고체 관련된 성장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로봇 이후에 보통은 들어가고, 요즘 실적 시즌 임박했을 때 2차전지가 한번 순환이 돌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고려했을 때는 포트 하나에 좀 편입해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원전 관련된 부분이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충분히 좀 받은 구간에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난 뭐 실적 시즌 이후도 그렇고 여기서 10만 원 언더에서 내려온 거는 그래도 충분히 좀 잡아갈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물량을 좀 10만 원 초반으로 좀 단가를 맞춰간다는 관점으로 좀 잡아갔을 때 돌려서 11만 원 단계적, 그리고 1차적으로 돌파 시에 10만 원, 이렇게까지 좀 흐름을 좀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기 전력 역시나 지금 메레스 일렉트릭 때 해가지고 좀 눌림을 받고 있지만, 현재 추세적으로 좀 아래 구간에서 계속 반발 매수는 들어옵니다. 여기서 아직 막 확 올리는 거에 대한 건 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하락을 더 부추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무게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 제가 주도종 뷰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잡아가는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안에서 우리가 좀 매매를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좀 당하지 않고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좀 활용하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이상 끝.